전압계는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알죠? 전압계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내부 저항이 500kΩ의 전압계를 이용하여 이 회로에다가 내부 저항이 500kΩ인 전압계를 이용하여 AB 사이에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이 전압계를 접속하였을 때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전압계가 있다라고 하면 전압계 저항이 500kΩ이고 그것을 AB 사이에 연결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저항도 500kΩ짜리죠.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전압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전압계를 연결할 때 전압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전압을 측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직렬로 연결합니까? 병렬로 연결합니까? 당연히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반대로 요거 말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전류계가 있죠.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전류계는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죠? 직렬로 연결합니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하는 거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려면 전압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얘가 병렬이죠. 전류계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전압계도 저항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전압계도 저항을 가지고 있고요. 전류계도 저항을 가지고 있죠. 전압계도 저항을 가지고 있고 전류계도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라고 불러요. 전압계 내부 저항, 전류계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이 지금 여기 저항 아래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했다면 이 내부 저항이 무슨 연결된 거예요? 이것과 병렬 연결된 거죠. 동일하게 A, B의 전압계를 가지고 전압을 측정했어요. 단자 A, B 사이에 전압을 측정했어요. 그럼 전압계를 A, B에다가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다가 전압계가 연결되면 당연히 무슨 연결된 거예요? 내부 저항이 전압계 이만큼 가진 내부 저항이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직렬 연결이 뭔지 병렬 연결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론 과정 수업 들으세요. 여기 오면 안 되고 이론 과정에서 기초 이론부터 배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병렬 연결됐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 회로에 이 회로 전체에 전 회로에 합성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전원이잖아요. 이런 전원을 가진 전 회로의 합성 저항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합성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죠. 전원 부분은 여기는 저항을 구할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그림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전원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 회로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저항이 500이고요. 여기는 1000이죠. 메가라고 하는 거하고 키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키로잖아요. 메가잖아요. 1메가옴이라는 것은 1000kΩ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키로와 메가에는 1000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1000kg고 여기가 500kg예요. 그리고 여기는 750kg가 돼 있고 여기는 500kg가 돼 있고 500kg가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병렬 연결에 거기에 직렬 연결되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500짜리가 병렬 연결돼 있다면 요거 요렇게 요 깃만 병렬된 것만을 구하면 2분의 500이잖아요. 병렬의 합성저항 동일한 거면 절반으로 가죠. 2분의 500이니까 여기가 250이 나와요. 그 250이 여기 750하고 직렬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보면 되냐면 전압계가 연결된 바로 요 부분까지만 보는 거죠. 요 부분까지만 보면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75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직렬이니까 1000이 되죠. 그래서 1000과 1000이 여기도 1000이잖아요. 여기도 1000이잖아요. 1000과 1000이 병렬되니까 얼마가 돼요? 500이죠. 50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 전체가 500이니까 여기 있는 500하고 더해서 직렬이니까 더해서 얼마가 되죠? 500 더하기 500은 1000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게 보이려면 저항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합성저항 구하는 거하고 병렬로 연결됐을 때 합성저항 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죠. 직렬 연결일 땐 합성저항은 R1 더하기 R2가 되잖아요. 병렬 연결일 때 합성저항은 어떻게 하죠? 역수로 더해서 역수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주고 두 개를 곱해주고라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얘가 합성저항 구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직렬로 연결되면 더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구해서 전체로 구하는 거죠. 이 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해보면 10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250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면 동일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절반이 된다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500에 더하기 500이죠. 500에 곱하기 500이죠. 얘가 얼마 나와요? 250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동일한 저항은 병렬로 연결되면 절반이 되는 거고 동일한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 상식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암기를 하면 결국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결국은 나중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면 근거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유추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병렬 연결할 때 합성저항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오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키르요프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지금 여기가 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다음 여기 3개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3개가 아니죠. 여기 하나 더 있죠. 직병렬 연결돼 있죠.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저항값하고 다시 말해서 D와 C 사이의 저항값하고 E와 D 사이의 500하고 더해질 거 아니에요. 왜? 얘와 여기 직병렬 연결된 게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이것과 이 전체가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결국은 더해질 것이다.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면 이거 두 개는 답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은 답에서 고려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 500에 당연히 뭔가가 더해지면 500보다 커져야 되지 작아질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는 절대 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가 1000이잖아요. 여기가 750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750에 요게 더해지면 75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750인데
여기가 더해지면 750보다 작아질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데 여기 750하고 더해지면 750보다 작아질 리는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1000하고 750이 병렬 연결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하고 750이 병렬 연결되면 1000하고 750이 병렬 연결되면 250보다 2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죠. 여기가 500이니까 500을 그리고 더하기 여기 250을 해야 750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500이 있으면 여기가 25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750이 있고 여기 아무리 작더라도 750보다는 커질 거고 750이 있고 여기가 1000이 있으니까 얘가 병렬 연결되면 250보다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을 길게 해도 이건 여러분들 1분 안에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저항값이 커질 거니까 요거 두 개만 병렬로 보더라도 그 병렬 값을 이것처럼 계산해 보면 계산 안 해도 되는데 428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해도 얘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병렬로 연결하면 250보다 클 거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50보다 큰 값이 되어질 것이다.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 상황에서 보면 합성저항 구하라. 전 회로의 합성저항 구하라 그래요. 여기에 전압계를 연결했대요. 전압을 측정했는데 500kΩ짜리래요. 500kΩ짜리 여기 병렬로 연결하겠죠. 이렇게 저항을 연결할 거 아니에요. 얘가 500짜리잖아요. 그런데 합성저항 구하려면 여기가 500이고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당연히 50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750이니까 이게 얼마가 됐던 간에 750보다 클 테니까 두 개 병렬로 생각해 보면 평균 잡아 병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50이다 그러면 1600, 800 그냥 암산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1000인데 두 개 평균을 내봐요. 그럼 대략 한 900 정도 되나요? 900보다 작겠죠. 900보다 작으면 똑같은 게 900보다 작은 거니까 450짜리다. 900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450짜리. 대략 뭐 그런 정도 오겠죠. 그냥 암산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요거보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800이 있다 가정하고 여기도 800이 있다 가정하면 저항값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한 400 정도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거보다 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딱 보고 이 문제 되게 복잡한 애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고 읽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내부 저항의 500kΩ의 전압계를 이용하여 해서 문제를 읽어서 A, B 사이에 연결했더니 그랬더니 이 회로의 전저항이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500이 있고 두 개가 병렬 연결됐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병렬만 한번 생각해 보면 500 더하기 얼마가 될 텐데 250보다는 요 병렬한 값이 더 클 테니까 그러면은 요것들은 답이 안 될 거고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시간이 남으면 계산하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답이 되는 거죠. 트릭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트릭을 쓰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트릭을 쓸 거 아니냐. 그 근거가 없으면 트릭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CBT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걸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매지가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눈에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인 ohm의 법칙은 알고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다. 전압이 일정하면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저항이 병렬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스위치 S를 열었을 때 전류의 지시가 10이었다. 스위치 S를 닫을 때는, 닫는다는 얘기는 ON 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ON 하면 전류의 지시는 어떻게 되느냐. 닫으면 저항값이 작아져요. 병렬로 연결하면 항상 기억하세요.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그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그 저항값은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일정하죠. 요거는 변함이 없죠. 여기는 일정하죠. 그렇지만 요걸 닫음으로 해서 여기가 병렬로 연결되니까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류가 10A였다면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커질 거예요. 커지는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커지는데 얼마나 커질 거냐. 50% 커졌느냐, 20% 커졌느냐, 이거 보는 거죠. 얘는 몇 프로 커졌어요? 10분의 10이니까 20%가 커진 거죠. 얘는 10분의 15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15가 됐으니까 50% 커진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류가 커지려면 저항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50%가 커진 거예요. 1.5배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려면 이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려면 얘는 1.2잖아요. 얘는 1.2배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2만큼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감소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ohm의 법칙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오픈될 때 4가 되잖아요. 닫아지면 얼마가 되죠? 닫아지면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이 되잖아요. 3. 열었을 때는 기준이잖아요. 4가 되는데 닫을 때는 3이 돼요. 3이 되는 거, 요게 3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다르죠. 이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되면 3분의 4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저항값이 얼마냐면 요거는 병렬로 구하면 2가 되고 여기에 2가 있는 거고 2가 있는 거고 그래서 2에서 4를 더하면 6이 되고 2에서 다음에 3을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이만큼 되니까 6분의 5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 5분의 6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개념적인 걸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는 두 개가 보여요. 그럼 이거냐 이거냐를 찾게 되는데 이 폭이 변화의 폭이 이게 0.75배 나오잖아요. 이 폭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작은 게 답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원칙적인 문제풀이는요.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10A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값이 2ohm이고요. 병렬일 때 2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는 열었으니까 4가 있어요. 그래서 2와 4가 직렬로 연결돼서 합성장이 6입니다. 6. 합성장이 6일 때 10A가 흘러요.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는 합성장이 4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성장이 5가 되는 거죠.
5가 될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변화가 6에서 5로 바뀐 거죠. 6에서 5로 바뀌었으니까 전류는 그것에 반비례한다. 전류는 그것에 반비례하니까 반비례식이죠. 반비례하니까 증가될 것이다. 그 비례폭이 반비례니까 5분의 6이니까 1.2배가 되겠죠. 1.2배가 되니까 12A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되고, 또 하나의 풀이 방법은 10A가 흐르니까 전체적인 저항은 6이거든요. 10A니까 여기에는 전압이 걸려요. 10에다가 6이래서 60V의 전압이 걸린다. 60V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요. 그 60V의 전압을 가지고 그 다음 이거의 전체적인 합성 저항을 구하죠. 닫았을 때의 합성 저항 R이 얼마입니까? 변화된 저항은 5ohm입니다. 따라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R분의 V여서 12A가 된다. 뭐 이런 형태로 구해도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보면 저항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면 이 전류보다는 증가하는 전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저항의 변화폭이 얼마나 큰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이 변화폭이 얼마나 큰가. 얘가 4였다가 병렬로 연결하면 3이 되니까 이 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크게 증가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확률로 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맞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문제를 딱 보면 문제 답이 보이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게 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